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 햇살은 반드시 너를 찾고야 말걸. 땅속 깊이 꼭꼭 숨은 암만 작은 씨라 해도 찾아내 꼭 저를 닮은 꽃 방실방실 피워낼걸. 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바람은 반드시 너를 찾고야 말걸. 나뭇가지 깊은 곳에 꼭꼭 숨은 잎새라 해도 찾아내 꼭 저를 닮은 잎새 파릇파릇 피워낼걸. 한혜영 시인의 시 아무리 숨었어도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봄볕이 완연해졌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봄 햇살이 땅속 깊이 숨은 작은 씨앗들을 찾아내 저를 닮은 꽃들을 방실방실 피워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봄바람은 나뭇가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잎새를 찾아내 파릇파릇하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우리들도 봄 햇살 같은 눈빛으로 봄 햇살 같은 마음으로 파릇한 새싹을 피워 올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편과 노래가 여러분의 연초록 싱그런 잎새와 향긋한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열심히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최영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와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른 봄꽃입니다. 꽃잎이 마음속에 떨어지네요.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네요. 봄바람 따뜻해질 때 모든 게 살아나는데요. Baby 나는 또 겨울 속에 살고 있겠죠. 찬바람 불 때 너의 품에 온도 눈물에 섞여 떨어진 봄꽃 우리 둘의 타임라인 속 추억 하늘에 날려. 꽃잎들아 안녕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처음처럼 아름다웠죠. Still I'm with you Still I'm with you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처음보다 아름답게 피었죠. 흐릿해지는 feeling 속엔 웃고 있네요. 희미해지는 우리 계절이 지나가네요. 봄바람 불어오는데 내 맘은 시들어가고 Baby 이렇게 사랑을 놓아주며 또 배워가네요. 찬바람 불 때 너의 품에 온도 눈물에 섞여 떨어진 봄꽃 우리 둘의 타임라인 속 추억 하늘에 날려. 꽃잎들아 안녕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처음처럼 아름다웠죠. Still I'm with you Still I'm with you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처음보다 아름답게 피었죠. 봄꽃이 떨어지네요. 그대가 떠나가네요. 햇살이 밝게 비추던 나의 꽃잎들이 떨어지네요. 꽃잎들아 안녕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땐 처음처럼 아름다웠죠. Still I'm with you Still I'm with
에일리가 부른 봄꽃을 들어보았습니다. 강변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우리 몸을 어루만지고 가지마다 돋아나는 잎새들이 우리의 눈을 맑게 빛내며 산을 넘어오는 봄꽃 향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이웃들의 옷도 가볍고 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팍팍한 세월이지만 우리네 삶에도 싱그런 봄바람이 불고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와 음악, 시인의 삶과 문학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봄바람에 나부끼는 꽃향기가 되기를 바라며 최영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이 시간을 기다리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신 최영 선생님은 1997년 신라문학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현재 대구 경북 작가회의와 현대불교문인협회, 삶과 문학, 좋은 시 알리기 등 여러 문학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에 첫 시집 바람의 길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두 번째 시집 나는 고요한 나라에 닿고 싶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는지요? 제 나이 30 초반쯤 됐을 겁니다. 놀러온 이웃이 무엇을 적어서 휴지통에 이렇게 많이 버렸냐며 퍼보려고 했어요. 제 마음을 들킨다는 게 몹시 부끄러워 못 보게 말렸지만 그 이웃이 결국 봤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며 어느 스님에게 보여보자고 했어요. 스님은 저를 시인학교를 운영하는 서지울 시인에게 데리고 가셨고 그 후 김용락 선생님과도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시 교양 공부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스님이 저를 서지울 시인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문 앞에서 기다려라. 네. 저는 왜 기다리느냐라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을 전해준 거죠. 예. 이분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신랑 만나서 체계적으로 살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곳이 많이 낯설 것이다. 낯설 곳이다. 예.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이분이 끝까지 잘 적응하도록 도와달라고 네.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들었습니다. 네. 그때의 그 스님의 말씀이 저를 지금도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네. 지금은 스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제가 시인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그렇죠. 예. 예. 스님으로서도 보람도 느꼈을 것이고. 그렇죠. 예. 환생을 하셨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아,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우리가 시를 쓰는 게 진솔한 마음과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바로 가장 좋은 토양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는 부차적이지 않나.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의 그 치열하게 살아오신 그 삶과 또 시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이 오늘의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걸음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고 열심히 습작을 하던 시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예, 시를 공부하고 습작을 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100일장에 나갔는데 입선을 했어요. 그 공모전에 출품하면 당선이 됐습니다. 상 받으려 서울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도 가고 시가 이렇게 쉽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써온 시편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자식과도 같았을 텐데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써온 시들을 다 버리시고 다시 시작한 까닭이 있을까요? 어떤 시를 쓸 것인가 고민 없이 그냥 썼어요. 운이 좋아 공모전에는 당선이 됐지만 그 누구의 가슴도 울리지 못하는 시는 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최영 시인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인가요? 네, 조용필이 부른 봄날은 간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사가 좋아서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백설이가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조용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봄날은 간다입니다.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요새 잘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조용필이 부른 봄날은 간다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시인은 수행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내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누구도 도구 없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의 득고는 승복이고 목탁이고 경전이죠. 첫 새벽에 우물물을 기르다 장독에 올려놓는 정화수는 친정 엄마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마다 도구가 각기 다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도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을 발견하는데 시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러고 보면 저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시를 읽고 쓰면서 제 모습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일이 때로는 즐거움도 되지만 많은 시간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듯이 자신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친정 어머니의 도구가 첫 새벽에 떠나온 정화수라고 하셨는데 여성분들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참 깊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시편인가요?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를 간 속에 넣어 다오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간 속에 넣어 다오. 오늘이 추석이가 7월인데 추석이라니. 그러고 보니 명절이 아니면 엄마를 찾아뵌 날이 없다. 깔끔하고 자존심이 강한 엄마는 울지 않는 애도 눈물이 난다며 눈물을 주르륵 떨군다. 눈물이 흐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면 점심은 드셨나고 물었다. 먹었다. 정말 드셨어요? 먹었다는데도 귀찮고로 자꾸만 물어보네. 엄마는 기운이 없고 싱크대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다. 급히 끓인 콩죽을 허겁지겁 퍼먹으며 지갑 속에 있는 쪽지를 펼쳐 보인다. 내가 쓴 시 맞지? 내가 죽거든 이 시를 간 속에 넣어다오.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막내가 신이란 끈은 놓지 않는다. 네, 최영 시인의 시 시를 관 속에 넣어다오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시인인 막내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친정어머니의 애정이 짙게 묻어나는 시편이었습니다. 저도 막내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시절 어머니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릴 때가 많습니다. 예, 35세 혼자 된 엄마가 5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새우젓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우젓 동이를 이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로 다니셨죠. 근데 지금하고 다 날라서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이 마을을 저 마을로 가려면 이 마을로 다른 마을로 옮기려면 산을 하나 넘기도 하고 2개를 넘어야 되기도 하는 그런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우젓을 팔아도 그것을 돈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곡식, 감자, 네. 감자, 콩, 그렇죠. 보리 예. 이런 것들로 팔면은 그 새우젓 동이를 머리에 이고 갔을 때보다도 더 큰 무게가 그렇죠. 예.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이고 올 수 없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예. 그 곡식을 한 오리쯤 걸어와서 그곳에 놔두고 한 오리쯤 걸어와서 그까지 걸어와서 놔놓고 다시 또 오리를 걸어가서 이고 오고 또 다시 오리를 걸어가서 놔놓고 다시 와서 또 머리에 이고 나머지를 마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늦은 밤에 집에 왔던 네. 곳인 생각이 납니다. 네, 어머니께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또 이끌어 오시고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또 눈물로 자식들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담아두셨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네, 선생님께서 시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싶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인간의 본질을 시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운 채로 시를 남편에게 낭송해 준다고. 처음엔 시끄럽다고 하더니 오늘은 왜 낭송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신답니다. 본인도 시를 소리내어 낭송하고 출근을 하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이 부부처럼 좋은 시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찾게 해줍니다. 저는 그 본질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인간의 본질을 시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운 채로 시를 남편에게 낭송해 준다고. 처음에 시끄럽다고 하더니 왜 오늘은 낭송해 주지 않느냐고 남편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인도 시를 소리내어 낭송을 하고 출근을 하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부부처럼 좋은 시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찾게 해줍니다. 저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럼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2020년 3월에 시를 쓰기 시작한 지 25년 만에 첫 시집 바람의 길을 출간했습니다.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출연하고 문화나눔상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3년에는 두 번째 시집 나는 고요한 나라에 닿고 싶다를 출간했습니다. 첫 시집을 출간하고 좋은 반응도 받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프셨던 까닭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가난한 모습이 발가벗겨진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싫었어요. 예. 내가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가난이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가난. 그런 게 드러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싫어 좀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누구나 이 시를 다른 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네. 발가벗는 기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시집을 어느 분에게 드린다거나 시를 보여주거나 이를 낭송을 하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아마 모든 시인들이 다 느끼시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첫 시집에 실린 시를 한 편 읽어볼까요? 선생님 어떤 시인가요? 네, 첫 시집의 표제인 시집 바람의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 작은 아이를 오토바이 앞에 태우고 큰 아이는 뒤에 태우고 헬멧도 없이 달리니 택시가 길을 열어준다. 버스도 길을 열어준다. 트럭도 길을 열어준다. 비행기도 길을 열어준다. 엄마,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봐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가족을 불허하는 향수 같은 거란다. 아름답지 않니? 메마른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게. 엄마, 빨리 달려가서 시간을 앞질러 가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돈을 차지해서 햇빛이 많은 2층 집으로 이사를 해요. 시간과 지금은 누구에나 평등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단다. 그래서 엄마의 꿈은 너희를 태우고 세상 끝까지 달리는 거란다. 엄마, 내 꿈은 병원에 있는 아빠를 데려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를 바람이 듣는다.
최영 시인의 시 바람의 귀를 읽어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 또한 해체되어 가는 시대에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좋은 시편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먼 곳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바람은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는 엄마와 두 아이의 모습, 그 정겹고 따스한 전경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향수가 아니라 가닿지 못하는 슬픈 그리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께서 이 시를 쓰실 때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가난해서 시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포기할 마음은 수도 없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예,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편들을 감상해 보았으니 최영 선생님께서 청하신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주현미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저뽕 밑에 님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청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깊은 밤 조각 따른 흘러가는데 아찌타 옛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곳은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시인과 시편들이 있겠죠.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역사 소설을 쓰는 정만질 선생님이 운수 좋은 날을 쓰신 소설가 현진근 선생님과 문체가 비슷하니 현진근 선생님에 대한 서사시를 한번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김난주, 신경림, 백서, 신동현, 김소월, 공강교, 유동순, 이병률 시인의 시집 등 많은 시집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라면 저는 김소월의 시가 좋아요. 한해 정서를 닮은 일상적 언어로 이별과 그림을 노래하는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 슬퍼서 눈물이 가슴에 고입니다. 고인 눈물이 툭 터져서 흘러내리면 시원할 텐데 절대로 흘러내리진 않아요. 가슴에 고인 채 이틀 3일 이렇게 날짜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증발됩니다. 왜 이렇게 슬픈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김소월 시인의 넋은 반은 저승에가 있는 상태로 시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시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보다 앞서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시로 놓아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시집으로라도 함께하고 싶고 탐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인들은 우리에게 좋은 시편을 많이 전해주신 훌륭한 시인들이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좋은 시편들을 읽고 공감하면서 자기 나름의 시선을 떠올리며 자기 목소리를 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후배 시인들이 걸어온 길이겠죠. 선생님께서 시를 쓰실 때 특별한 습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시를 매일 읽는 것도 습관이죠.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해도 사진을 안 찍는 습관도 있습니다. 네. 풍광에 푹 젖어서 가슴에 오롯이 담아두는 버릇이 있는 거죠. 작년 10월에는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하얀 모래와 에메랄드빛 함덕 바다가 너무 예뻐서 3번이나 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좋은 풍광을 담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객기를 부리고 싶었어요. 그때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편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최영 시인께서 제주도에서 쓰신 시 제주 함덕바다에서 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함덕바다에서 1. 제주 함덕바다의 파도는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울 것 같은 조선 처녀의 엉덩이를 닮았다. 하얀 엉덩이를 보여주며 싸절썩. 막걸리부터 한 잔 마시니 객기를 부리고 싶다. 밥을 숟가락으로 푹 떠서 순댓국에 말며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현진군도 함덕바다의 파도를 너무 사랑해서 객기를 부렸나 보다. 사원들끼리의 송년회식 자리에서 이놈아 술을 먹으라며 진일로 돌아선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의 뺨을 때렸다. 세월이 흘러 현진건이 죽었다.
김성수는 영전 아래서 통곡을 했다. 여보에게 증거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조선 처녀의 엉덩이 같은 함덕바다의 파도를 본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보고 싶어서 객기를 부린다. 싸 철썩. 네, 최영시인의 시 제주도 함덕바다에서 원을 읽어보았습니다. 함덕바다의 파도가 아이들을 잘 낳고 잘 키울 것 같은 조선 처녀의 엉덩이를 닮았다는 표현이 무척 재미있고 10월 바닷바람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싱그럽게 다가오는 시편이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빠져서 오래도록 그 전경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러한 멋진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주변에 신혼부부인 듯한 한 쌍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좋은 경치를 보고는 경치 구경은 할 생각도 않고 사진만 계속해서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사진첩 속에만 묻어두고 말 텐데 왜 저리 열심히 사진을 찍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사진을 찍는 대신 시선 속에 그 풍광을 깊이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네, 사실 시 속에 풍광만 쓰면 재미가 없습니다. 현진근이 김성수의 뺨을 때린 유명한 사건을 끌고 와서 사은에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끌고 와서 넣어야만 시가 더 풍요롭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죠. 선생님 함덕바다의 풍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쓴 시를 한 편 더 읽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주도 함덕바다에서 이를 읽어보겠습니다. 함덕바다에서 이 함덕바다가 가을 햇빛을 코트처럼 걸치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혼잡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함덕바다에 온 것만으로도 또 착하다 싸. 도덕과 미학을 갖춘 함덕바다에는 조선의 청년들과 소녀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이상하의 마음이 있다. 현진근의 마음이 있다. 이육사의 마음도 있다. 안중근의 마음도 있다. 윤병밀의 마음도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코트자락 휘날리며 싸 착하다는 말을 하는 함덕바다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싶다. 인종청소의 전쟁 뉴스를 볼 때마다 꺼내서 펼쳐보고 싶다. 네, 최영시인의 시 제주도 함덕바다에서 2를 읽어봤습니다. 가을 햇빛을 코트처럼 걸친 함덕바다가 시인에게 들려준 이상화, 현진근, 이육사, 안중근, 윤봉길의 나라 사랑 정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향해 철썩철썩 외치는 파도 소리를 담아오고 싶은 시인의 인간과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시편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함덕바다에 가서 선생님의 시를 읽고 가을바람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주도 함덕바다는 크지가 않아요. 작지만 몹시 아름답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이면 더욱 좋습니다. 네, 10월쯤에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선생님께서 청하신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경이가 부른 내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주말은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네, 한경애가 부른 옛 시인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상을 떠올리시거나 시적 감성에 젖어드는 시간과 장소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저는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책에 푹 젖어야겠다 싶을 때 그때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값과 버스비 본전 생각이 나서 몇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책을 읽습니다. 좀 아이고. 주변이 시끄러워도 그냥 책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것은 돈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학창 시절에 방학이면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뭐 한 7시간, 8시간 앉아 있으려니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약속이 있을 때는 꼭 그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상을 좀 올려줘야 커피 한 잔에 뭐 하루 종일 있는 눈치를 좀 덜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적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장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간식도 얻어먹고 또 서빙하던 그 종업원과도 친해지고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겨울 방학이었는데 제 개인 그 시화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네. 40여 편 시를 모아서.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지역에서 아주 그 시작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김영락 선배님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혼자서 이렇게 산책이나 또 커피숍을 찾아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좋은 시간들을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또 요즘 사람들은 시보다는 휴대폰을 더 많이 봐서 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핸드폰에 시를 좀 많이 담아두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스님께서 앞으로 쓰시고 싶은 시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요즘 저는 서사 시집 나는 현진건이다를 출간하려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향에 대한 시와 동화를 쓰고 싶어요. 네, 선생님 준비하고 계신 서사 시집 많이 기대가 되네요. 서사 시집이니까 앞서 출간하신 두 권의 시집과는 서정이 많이 다르겠죠. 청취자 여러분께 준비하고 계신 서사 시집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네, 많이 다릅니다.
끝까지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현진근님은 부잣집에 늦둥이로 태어났지만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현진근님의 불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와 이웃들이 일찍 죽는 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 죽거나 독립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어요. 그 원원들의 한을 달래는 시의 구판 같은 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구판 같은 시를 쓰면서 그분들이 삶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이런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출간되면 많은 독자들께서 우리 최영 선생님의 현진건에 관한 서사시를 읽고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즘 하고 계신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하와 현진근은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네. 죽을 때도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진근님은 서울에서, 이상환님은 대구에서 1943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에 이상한 문학관에서 합동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월 25일입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날짜 기억하셨다가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이상화 시인과 현진건 두 분을 기억하고 두 문인의 문학과 정신을 새길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족적을 남긴 대문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현진건 선생님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시는 최영 선생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많아서 체하지 않도록, 부족해서 싱겁지 않도록 적당하게 시의 기술을 발휘하려는 마음, 그러면서도 죄스럽고 송구하게 느끼는 선생님의 진실된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서 현진건을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하시고 서영덕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가 있다고 하니 그 노래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테너 이병상님과 바리톤 황희창 선생님께서 함께 부른 친구야 부제 상화야 진건아를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시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무작정 쓰는 것보다 어떤 시를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교시, 사랑시, 이별시, 노동시, 역사시, 어지러운 시국에 대한 현실시,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시는 어떤 시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직업이 간병사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사라는 직업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현진건님의 문체와 저의 문체가 왜 비슷하다고 샜는지, 제가 왜 비슷하다고 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 현진건님도 삶의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나 죽음에 대한 늘 죽음과 가까이 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죽음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고 또 저 역시 간병사 일을 하니까 또
죽음에 관한 시를 많이 쓰게 되고 늘 보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죠. 죽음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를 쓰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삶과 또 예. 경험하는 경험치가 이제 유사하니까 예. 또 대상과 주제와 문체가 유사하게 드러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해야 할 죽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상황을 서서히 준비하는데 시가 그리고 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생각하며 쓰신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두 갈래길입니다. 이것은 이 시는 제가 그 환자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두 갈래길. 나이가 들어도 두 갈래길이 나타났습니다. 신과 마녀가 또 일을 시작했나 봅니다. 아직도 신과 마녀에 대해서 모르는 자식들이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니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듯합니다. 엄마, 퇴원하면 집으로 가고 싶어. 양로원으로 가고 싶어. 정신이 조금 없지만 숟가락을 털어뜨리기도 하지만 천천히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겠다는 말끝이 흐린 걸 보니 양로원으로 보내지나 봅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온 길이지만 섭섭합니다. 섭섭함도 내 마음으로 활짝 피운 꽃이기에 시들시들 거리다.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자식들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떨어진 목련을 잊어버린 나무처럼 평온해지겠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신의 속삭임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무섭게도 들리는 건 두 갈래길이 곳곳에 있는 인생은 신과 마녀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길 앞에서 밥을 오랫동안 우물우물거립니다. 네, 최영 시인의 시 두 갈래길을 읽어보았습니다. 죽음은 낯선 길이기에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앞서서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하여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를 위해 좋겠죠. 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지만 막상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서 당황합니다. 자식들에게 섭섭하고 삶에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봐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남겨주시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뜻하시는 일도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네, 최영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시편들 들려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편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현진건에 대한 서사시집 속히 출간되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업을 시인의 마을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을 함께 들으며 시인의 마을 오늘 순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냈고 순박한 꽃질 냈고 별처럼 슬픈 질 냈고 달처럼 서러운 질 냈고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하얀 꽃질 냈고 순박한 꽃질 냈고 별처럼 슬픈 질